자, 이번 주는 이제 깡생 클럽을 대신해서 계속해서 스페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이 되겠는데요. 문서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전일장 국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이제 조정이 나왔죠. 계속 이제 시장에서 조정이 나올 것 같다,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좀 조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1%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예, 특히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면서 지수 자체를 좀 끄집어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코스닥에 대한 매도세는 컸습니다. 2천억 이상의 매도가 나왔으니까 각각 주체별로. 근데 이제 코스피에 대한 매도는 매도세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거든요. 매도세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는데 그만큼 이제 밑에서 받아주는 이 주체들이 의지 있게 받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을 좀 염두해 두고 밑에서 좀 받쳐놓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받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받쳐놓고 받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코스피는 지수 자체에 대한 매물대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낙폭이 좀 심한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섹터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애플카 관련해서 자율주행 섹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을 하면서 분위기를 좀 조정다운 조정을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일단 그냥 단순하게 이 국내 시장만 놓고 보면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강하게 코스피를 일단 볼게요.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한두 번 정도의 급락은 있어 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있어 왔는데 항상 이제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나서는 그 다음날 매번 아주 강한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되돌림이 나와서 다시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이 흐름이 이번에도 연출이 될지가 좀 주목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어제의 급락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강한 되돌림이 나오면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조정을 줬던 조정 흐름과 거의 비슷하다, 유사하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조정의 깊이는 깊지 않고 조정의 기간도 길지 않은 아주 짧은 조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다. 길게 나와 본다 하더라도 한 2,700 수준까지의 조정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예상하고 있는 게 이 정도지 않습니까? 2,700이 바닥이고 2,800이 고점이 좀 좁은 박스권 내에서의 약간 기간 조정, 횡보를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예상을 하고 저희 역시도 이제 이 정도를 이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종목별 장세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어제 제가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다들 많이 보셨으면 아실 건데요. 제가 어제 아침부터 좀 이번에 조정은 조금은 좀 심상치가 않다. 좀 주의는 해야 되겠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환시장의 변동성 때문인데요. 이것도 뒤에 더 상세하게 설명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시장의 변동성을 좀 동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은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조정의 깊이는 깊어질 수 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2,600 수준까지의 하락은 일단은 조금은 더 열어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 수준까지, 900선까지는 좀 더 열어둬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60일이 위치해 있는 860선, 코스피 역시도 60일이 위치해 있는 2,500선 수준까지의 조정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도 뒤에 좀 차차 설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오늘 얼마나 되돌림이 나오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되돌림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약간 학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급락 이후의 급등 그리고 그 급등 추세를 이어가는 이런 흐름은 조금 깨질 수는 있다 단기적으로. 예, 그래서 조금은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학습되어 왔던 패턴이 그대로 좀 연출이 되는지, 그러니까 되돌림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에 해외 증시, 혼조로 거래를 마쳤고 이 안에서 봐야 될 부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이제 어제도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새벽에 마감이 되고 있는 뉴욕 증시와 그 다음에 상품 시장, 환 시장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이걸 이제 대치기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굳히기로 들어가 버릴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제가 유럽 증시는 볼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럽 증시는 지금 시장의 메인군은 아닙니다, 지수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그러니까 이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를 잡아가는 국가는 미국, 그러니까 뉴욕 증시죠. 뉴욕 증시,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 대만 증시, 인도 증시 이렇게 네 증시가
글로벌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좀 잡아가는 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럽은 상대적으로 좀 어차피 약세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뉴욕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조금은 아쉽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좀 키웠었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뭐 이제 파우치 소장도 뭐 이야기하면서 변종 코로나 미국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소비 지표도 별로 안 좋게 나오면서 좀 다 내어줬어요. 뭐 다우도 그다음에 S&P 500도 좀 하락 마감했고요. 그나마 뭐 애플 이슈가 있고 최근 들어 이제 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기대가 확산에 대해서 장기화에 대한 오히려 뭐 수혜가 될 수 있는 언택트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좀 반등을 주면서 나스닥은 여전히 강세를 좀 보였는데 어쨌든 하락 이후에 시장이 조금 불편한 상황에서 조금 대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대치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좀 약세 분위기를 조금 따라가는 모습이라서 이 부분이 국내 시장이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 시장이 좀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렇게 나이스한 모습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호주 달러 좀 주요 깊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때 급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 날아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롱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취했는데 어제는 다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 다시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구리 가격, 대표적인 상품 그리고 특히 이제 위험자산 내에서도 상위 포지션을 좀 차지하고 있는 이 구리인데 구리 가격 역시도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크루드 오일 역시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파운드와 역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락 이후에 아래 꼬리를 달아서 위로 말아 올리는 듯 싶었지만 지금은 다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 다만 이런 식으로 뭐 주요 상품 시장, 환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하방 쪽에 쏠려 있긴 한데 조금은 더 해석을 해볼 만한 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안전자산 쪽으로 그러면 자금이 화끈하게 이동을 했냐라는 거죠.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드 가격은 또 여전히 하락을 했고요. 빅스 지수도 보시는 것처럼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은 조금 경계감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좀 많이 오른 쪽에서 지금 차익 실현이 좀 나오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세는 많이 출현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금들이 이동은 그러니까 이 현금화를 해놓고 뭐 다른 쪽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또 위험에 베팅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뭐 이런 경우는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초급락이 나오는 시점이 있죠. 버블이 터지는 초급락이 나오는 시점. 그때 뭐 일정적으로 약간 전조로 나오긴 합니다. 뭐냐면 이제 위험자산 쪽에서의 자금이 쫙 썰물처럼 이제 빠져나가는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그 자금들이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도 투자되지 않는, 그러니까 달러화로만 머물러 있는, 이거는 뭐 아주 뭐 초급락 장세에 나오는 전조 증세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 지금이 그럼 그러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뭐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뭐 그건 아주 이제 확률적으로 낮은 확률이고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본다면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전자산에 베팅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험자산에 더 베팅하기에도 가격 부담이 있고, 조금 숨고르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다고 보고요. 어쨌든 환시장이랑 상품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내외 증시 상황을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지금 사이에서 좀 방향성을 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내용 말고도 추가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변종 코로나 관련 이슈가 생각보다는 좀 길게 좀 끌고 가고 있는 것 같네요. 뭐 하루 이틀 정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이제 뉴욕 증시까지도 좀 영향을 미쳤죠. 오늘 파우치 소장이 뭐 미국에도 이미 변종 코로나가 나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거는 진짜 어찌 보면 근데 이게 이제 변종 코로나가 백신의 적용이 백신으로 예방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요 이제 감염학자들이 좀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요거는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요거를 이 재료를 그 조정의 빌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좀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거다. 그렇다면 또 언택트 관련 쪽은 조금 더 이제 흐름은 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에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별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월보다도 많이 떨어졌죠. 이제 90까지도 하회했습니다. 88수준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죠. 연말 지금 이제 셧다운, 그래서 셧다운에 플러스 락다운 거기에
이제 추가 부양책이 지연되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그로 인해서 연말 쇼핑 시즌에 이 소비 절벽, 이게 지금 현실화가 좀 됐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또 시장에 좀 분위기를 좀 무겁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들, 많이 포진돼 있는 다우가 낙폭을 많이 키웠죠. 그다음에 S&P 500도 좀 하락을 했고, 반대로 이제 언택트 쪽에 좀 더 포지션이 많은 기술주들 중심의 나스닥은 또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시장을 좀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건, 바이든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내가 취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규모 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한 번 더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대선 불확실성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 부분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만약에 되치기를 하기 위해서는, 업어치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12월 14일 안에 승부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못 봤잖아요. 그럼 거의 뭐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바이든 당선인의 이제 취임이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태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좀 우려했었던 건 셧다운, 그러니까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부분을 혹시라도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는데 여기에 사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은 아직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하지 않는데,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사인을 안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물리적인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에 이제 이 사인을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목리에 대한 우려감도 크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분명히 조정 가능성은 매우 크다. 매우 크다. 그리고 조금 찝찝한 부분은 좀 많다. 환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품 시장의 조정이 상당히 좀 깊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려감은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또 중요한 호재성 뉴스도 좀 존재를 한다. 지금 당장은 호재보다는 악재에 조금 반응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호재가 없어지는 호재가 아니죠. 결국 계속 이제 그 대선 불확실성에 어찌 보면 뭐 트럼프 마지막 리스크죠. 마지막 변동성.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해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바이든 후보가 되고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또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적인 조정 여전히 열어둬야 되겠지만 추세적인 부분은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뉴욕 증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최근에 이제 조금 어제부터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이제 애플카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 모멘텀이 이제 나스닥이 좀 작용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조정을 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애플은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그럼 여기서 이제 고점 찍고 이제는 계속 내려올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테슬라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내년에도 올해 같은 흐름을 연출할 수 있을까, 올해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는 거의 무주공산이었습니다. 무주공산. 전기차 플랫폼에서 테슬라를 소위 말하면 뭐 따라올 수 있는 뭐 경쟁 상대가 없었습니다. 뭐 제대로 된 전기차는 어떤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다 대부분 내연기관 플랫폼에 억지로 구겨 넣은 전기차였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미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는 밀리고 있죠. 유럽 시장에서는 폭스바겐이랑 밀리고 있습니다. ID3에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이제 내년에 더 이제 거칠게 반격이 나오겠죠. 비테슬라 진영에서. 거기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애플이고,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GM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 쪽에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단순히 그냥 택시 서비스 정도로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비테슬라 진영에 좀 공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에 이제 어쨌든 좀 스타트를 끄는 건 애플카라고 봅니다. 물론 뭐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원래 이제 2015년에도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단가가 안 나오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는 만들어 보니까 이거는 뭐 생각보다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이 개발 계획을 좀 늦추다가 결국에는 거기에 이제 책임 수장이 이제 테슬라로 이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또 성공을 보고 나니까 애플이 아닌가,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를 했나라고 하면서 다시 지금 또 불려들이면서 다시 좀 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애플은 이야기하는 건 2024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거고, 이 장치 산업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휴대폰 만드는 거랑 자동차는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제가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애플이 나오긴 나오겠죠. 이게 이제 어쨌든 이제는 자동차가, 예전에 우리가 휴대폰이라는 거는
뭐 휴대폰을 개개인이 들고 다닌다는 건 상상을 못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우리의 개인 오이번기가 필수품이 된 것처럼 지금은 전기차 자율주행이 굉장히 뭐 먼 미래의 차이인 것 같지만 뭐 한 5년, 6년 후에는 이게 또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것처럼 굉장히 그냥 필수적인 필수 소비재가 될 수도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 시장을 애플이 놓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문을 두드릴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건 국내 쪽에 이 자율주행 부품 관련 업체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장비, 부품 업체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들은 계속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국내에는 사실 자율주행 관련 종목은 없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은 제가 과감하게 이야기하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나마 자율주행 쪽에서 조금 좀 비벼볼 수 있는 거라고 보면 통신칩 정도가 되겠죠. V2X 칩. 근데 이제 V2X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지금은 그 VTX,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가 사물과의 통신을 하는 시기는 아직 한참 더 먼 미래입니다. 지금은 결국에는 자동차의 직관입니다. 결국에는 렌즈, 그 다음에 라이다,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인데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조금 비벼볼 수 있는 건 렌즈 쪽이 되겠죠. 렌즈 쪽, 3D 센싱이라든지, 이런 렌즈 쪽이 되겠지만, 근데 그게 어쨌든 메인고는 아니거든요. 결국엔 메인은, 촬영용 반도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거기에 라이다가 될 건데요. 미국의 라이다 기업들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의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 쪽엔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 대부분 다 블랙박스 만드는 회사들이잖아요. 블랙박스 만드는 회사랑 자율주행은 하면 안 되죠. 차선을 조금 이제 이탈해가지고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자율주행 회사는 아니죠. 그나마 국내에서는 현대모비스랑 만도 정도가 그래도 조금 기술력과 관련된 부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어제 땅에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자율주행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도 좀 해볼 만하다면 카메라 모듈 쪽에 MC넥스라든지 캠트로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통신칩 관련 VTX 관련 종목들을 단기적인 테마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봐서 좀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칩셋 미디어라든지 텔레칩스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저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을 찾으신다면 국내 쪽보다는 해외 주식을 찾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 수익률도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벨로다인과 루미나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글로벌 증시 얘기를 해주시면서 오늘 우리 장도 녹록지는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은 이제 환시장의 변동성을 계속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장이 열리는 시간에 호주 달러의 반등이 얼마나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하락을 하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을 조정 주는 게 맞죠. 워낙 많이 올라왔고 보조지표상 슬롯 스토캐스틱상에서도 지금은 좀 과열권이 상당 부분 연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정을 주는 게 맞습니다. 조정을 주는 건 맞는데 다만 그 조정의 폭이 얼마냐가 중요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2,700 정도에서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2,600까지는 조금은 더 열어두긴 하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만약에 제가 앞서도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만약에 어제의 낙폭을 상당 부분 만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락 장악형이라든지 상승 장악형이라든지 아니면 상승 잉태형이라든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우상향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제의 하락의 에너지를 잡아먹지 못한다면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는 오늘은 오전보다는 오후장의 상황을 보고 매수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좀 급락은 할 수 있다라는 거 열어두시고요. 다만 이건 단기적인 흐름입니다. 중기적인 흐름으로 중장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크게 시장의 추세에 대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냥 기존에 있는 루틴을 지키면서 홀딩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현금이 많으신 분은 조정 시 제가 강조드리는 뉴스, 5G, 2차 전지, 그다음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이쪽에 계속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